안녕하세요. 메가로이스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상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요. 일단 상법 관련된 첫 번째 공부 방법론, 두 번째는 상법의 접근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원 강의 주로 이제 커리가 되겠는데 이렇게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방법론이 왜 필요하냐고 일단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실력. 그리고 어느 정도 솔직히 운도 있어야 돼요. 운도. 근데 실력과 운만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좀 완성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행착오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부 방법론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갖췄을 때 어떤 완성된 공부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 방법론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상법 접근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법 과목은 특징이 일단 엄청나게 양이 많고 또 어려운 걸로 유명한데요. 일단 학생들이 보통 상법을 접근할 때 일단 기본서를 일단 많이 잡습니다.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수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사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저의 장점은 일단은 굉장히 이해가 좋다는 게 장점인데 문제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그 수험에 우리가 특히 로스쿨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험에 좀 적합하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좋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제 참고용으로는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수업용으로 활용하는 건 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저보다는 강사저를 좀 추천하는 입장인데요. 강사저는 이건 일단 오로지 수업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좀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편한데 문제는 이제 너무 수업 목적으로 이게 좀 그 컴팩트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강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중요한 건 로스쿨 3년이고 또 제시를 하더라도 기간이 1년도 사실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수저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강사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강사저를 좀 권유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려운 것 같은 거 이해가 안 가는 건 교수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을 봅니다. 그다음에 일단 기본서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기본서 단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상법이라든가 다른 과목들도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숙지하고 나서 바로 수험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강사 같은 경우도 그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양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개인 그 수험생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암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기장. 어떻게 보면 이제 로3이라든가 어떤 제시를 할 때 가장 이제 필요한 교재가 암기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암기장을 통해서 이제 일단 암기장은 중요한 게 일단 요건 이제 일단 중요한 쟁점 위주로만 나와 있는데요. 단점은 뭐냐면 이제 문제는 암기장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게 빠진 부분이 가끔 있어요. 누락 부분이.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좀 고민한 부분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암기장에는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충분히 반복을 해도 시험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락 부분에 시험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대부분 브리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암기장이 있는데 이걸 암기장을 최소한 한 4번 정도, 한 5번 정도는 숙지해서 봐야지만 이제 자기께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암기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혼자 속독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걸 또 강사 강의를 통해서 좀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암기장 강의는 또 기본서 강의보다는 좀 짧죠. 기본서 강의는 뭐 거의 20회 가까이 뭐 10몇 회 되겠지만 암기장 강의는 좀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여튼 수험에 임박해서는 우리가 시험장에 가져갈 책은 결국 암기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장에 대한 어떤 숙제가 끝나면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집이 중요하겠죠. 근데 변신은 알다시피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사례형,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형. 배점이 가장 크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선택형. 물론 기록형도 있는데 상법은 요즘에 상사 기록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빼겠습니다.
자, 사례를 대비할 때는요, 일단 가장 이상적인 건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의 시험 문제라든가 변식을 다 풀어보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또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는 너무 좀 이상적이니까 또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0년치 기출,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의도 최소한 5년치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게 5년치인데 1년에 3번 모의 시험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곱하기 3 해서 한 15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한 기출 문제 25회 정도를 기출 요거를 몇 번을 돌려갖고 전반적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의나 기출이란 게요, 이게 결국은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통해서 일단은 뼈대를 일단은 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선택형인데요. 선택형도 그것도 물론 다 보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10년치, 그 다음에 10년치, 그 다음에 모의는 한 3년치 정도만 봐도 되지 않겠나. 요 정도만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택형은 우리 변시에서 수능 문제 나오는데요. 이 중에 한 13개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 객관식 상법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다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10개 정도는 일단 실력을 맞추고 나머지는 좀 찍어가지고 한 3개 정도는 맞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소프트하게 접근하셔야지 객관식을 내가 이참에 다 끝내겠다 이런 전략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집을 이제 끝내가지고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이 쓰는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우리 시험장에서 쓰는 요즘에 이제 CBT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죠. 작성해보기죠. 결국은 작성해보기, 답안지를 작성하기.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 결국은 답안지 작성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변시 합격할 수 있죠. 객관식은 그렇게 합격하는데 좀 큰 변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나오면 다 같이 못 보고 또 쉽게 나오면 다 같이 잘 보고 이렇기 때문에 객은 생각보다 굉장히 않습니다. 오히려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사례를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우리 처음에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성하는 끝난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오류를 또 발견을 하고요. 다시 또 기본서라든가 또 암기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또 이렇게 작성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피드백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게 되죠. 실력은 이렇게 느는 것보다는 이렇게 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에 이렇게 실력이 점핑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슬로프처럼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그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단 교재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학원 강의를 좀 설명드리면요. 잠깐요. 학원 강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기본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기본서 강의. 근데 기본서 강의는 주로 이제 겨울에 하면서 횟수도 굉장히 많죠. 상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몇 회? 15회가 기본인데, 플러스 알파 기본서 해가지고, 상법의 정체라는 기본서를 다루는데, 요거는 사실 그 로스쿨 한 1학년, 2학년 때, 이때 하는 게 좋고요. 예. 저는 로1 때 좀 추천합니다. 로1 때. 로3 때 하는 거는, 좀 비추해요. 이때는 암기장을 하셔야지 기본서를 다루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의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그 인강을 들을 때도 항상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하시고, 자기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보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의만 들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학원 강의 중에서 또, 사례풀이 강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텐시브 강의가 있고, 하나는 또 레벨업. 요런 식의 두 개 강의가 있는데, 요 인텐시브는, 요거는 약간 좀 사례 위주고, 요거는 약간 이론 위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풀이가 훨씬 많고, 여기는 이제 이론을 좀 가미하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식의 어떤 강의이고, 회차도 상법은 인텐시브는 한 10회 되고, 여기는 한 8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인텐시브가 한 8회 되고, 레벨업이 이론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요. 10회 정도. 그래서
교재는 여기는 이제 교재는 똑같아요. 작은 변사기 플러스 여기는 이제 암기장. 작은 변사기는 똑같은데 여기도 작은 변사기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작은 정초가 됩니다. 작은 정초는 암기장하고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기본서 중간에 어떤 그 좀 포지션된 그런 책자인데 요건 암기장은 오로지 사례만 다룰 수 있지만 작은 정초는 어느 정도 좀 객관식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사례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강으로는 이제 특강 판례, 재판 특강. 재판이 요즘에 워낙에 중요하죠. 객관식도 잘 나오고, 뭐 사례에서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재판 강의,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거는 다른 수험생들과 자신의 어떤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판 강의는 반드시 들으시고 또 듣지 않더라도 교재를 사가지고 반드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장 강의도 특강으로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강사와 다르게 저는 상사 기록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 기록도 특강 있고, 그리고 또 특강으로 잡히는 게 또 이제 어수, 어음수표, 그다음에 보험. 어수는 한 4회 정도, 보험은 한 2회 정도 이렇게 보통 회차하게 되고, 암기장 강의도 한 6회 정도, 그 다음에 상사 기록도 한 5회 정도, 이렇게 특강들이 몇 개 있어요. 재판도 한 5회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발치해서 듣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원 강의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사례 강의 끝나면 이제 파이널이죠, 파이널 강의. 진도학교에서. 진모는 좀 이게 애매한 게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기본이 돼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무용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뭐 진도를 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돼 있으면은 진모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모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에 있는 이제 사례지, 아까 봤던 그런 여기 이런 작은 변사기라든가 또는 암기장 또는 작은 정초,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진모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진모를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듣게 되면은 당연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제일 좋아요.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가장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진모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 끝나면 이제 이게 파이널 강의죠. 파이널 강의. 파이널 강의는 객관식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도 별도로 합니다. 저는 파이널에 쓰는 교재는 이제, 작은 OX 교재이고, 사례는 이제 나름대로 적중 사례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작은 변사기 없지만 매우 중요한 예상 문제를 모아놓은 그러한, 책이에요. 적중 사례. 그래서 이 두 개를 해가지고, 파이널 강의를 마무리를 합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공부 한번을 하고 상포에 접근하게 다음에 학원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일단 상포 관련된 얘기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